안녕하세요. 백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지 술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11번째 글자죠. 이제 술토 하면 이제 해까지 하면 12지지가 모두 끝나게 되죠. 자, 오늘은 자, 술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그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 띠로 보게 되면 이제 개라는 동물을 우리가 그 배속하게 되죠. 우리 인간하고는 이제 가장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인 개를 이제 개술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바깥에 이제 제일 화면 왼쪽에 오른쪽 저 끝에 나와 있는 술자 정자의 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 옆에 이제 소전의 글자에 옛날 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를 보더라도 그 소전의 형태가 현재 그 정자로 통용되는 해서와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적인 변화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보시면 술토니까요. 자, 술토. 자, 술자 쓰고요. 술 이렇게 쓰면은 자, 우선 토가 붙죠. 그래서 이제 토의 오행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양의 토에 속하죠.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토인데 양토에 속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술 구간에서 신유를 거친 다음에 이제 술의 구간 마지막 단계에 이제 토에 속하지요. 자, 우선 그 술토를 그 자연적인 의미에서 한번 쭉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 술자는 개술자는 이 멸자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멸자. 그러니까 이제 멸자는 요즘 쓰고 있는 뭐 멸할멸, 뭐 소멸되다, 사라진다 하는 뜻의 그 멸 할 때는 이제 보통 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멸자를 쓰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물이 들어있는 물수변이 붙었는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이 물수변이 들어있지 않았고 그 과거에는 이제 요로 글자가 이 멸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무자 안에 일자하고 화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화자가 들어있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술자가 여기서 화가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일자만 들어가 있는 모양새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술월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금의 시기도 지나고 환절기를 거치면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가 되니까요. 드디어 그 화의 양기는 매우 위축돼서 이제 저장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저장돼서 실질적으로 힘을 쓰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화가 이 안에서 이제 이 땅 속으로 토 속으로 들어가서 기운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은 이 술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양의 기운이 이 양기가 술이라는 글자 안에서 드디어 요게 화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땅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 밖의 세상은 이제 음기가 크게 융성해지는 그런 모양,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결국 양기가 땅 위에서 사라졌다. 드디어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크게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변화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소전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띠로 보게 되면 연주에 오게 되면 술련이 되죠. 술련이 되면 자 우리가 동물을 배속할 때는 개술자라고 그랬어요. 개.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의 동물을 배속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보통 그 개를 뭐 집안을 지키는 그런 동물. 그래서 우리 뭐 전통적으로 우리 그 진돗개도 유명하죠. 집 지키는 개로서 이제 매우 훌륭하고 명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지키기도 한다. 또 그리고 우리 그 절에 가시면 흔히 그 절에는 개들을 꼭 이제 한두 마리씩은 꼭 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을 지키는 개,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이 마치 종교 철학의 의미, 종교나 철학의 의미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개라는 것이 그만큼 집을 지키고 이러한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지킴의 현상, 지킴이 그래서 잡기를 물리치는 힘, 벽사의 능력, 벽사, 사악한 것을 깨뜨리는 벽사의 능력 이런 것이 있다고 옛날부터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개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키고 집안을 지키고 수호의 의미 그런 것들도 많이 내포해 있죠. 특히나 이제 그 과거에 수렵 생활을 할 때는 사냥할 때 이제 개들이 사냥견으로 많이 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뭐 저승설화 같은 무속 신화에 나오는 저승설화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여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꼭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동물이 바로 하얀 강아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동물이 바로 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종교 철학, 절을 지키는 개.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도의 의미와도 좀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설명도 가끔 그 설화 속에서 흔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의 의미로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를 활용한 것도 많고요. 그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암각화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간사와 많이 관련돼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기록에서도 개가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지에는 동물로서는 개가 이렇게 배속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월로 가게 하면 술월이 되겠죠. 술월. 자, 이제 술월이 되면은 절기상으로는 이제 음력 9월이 되니까요. 음력 9월이 되니까 이제 시기로 절기로 보면은 한로와 상강이 됩니다. 한로, 상강이 절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요 9월이 되겠죠. 9월이 되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로가 되면은 즉 차가운 이슬이 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슬이 돼서 찬 공기를 만나서 이제 드디어 추운 계절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간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의 비율을 보게 되면 신정무, 그래서 신이 9일을 배속돼 있고요. 정이 3일이죠. 그리고 무토가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신유술, 앞에 계절에 신유, 그래서 유에서 금의 왕을 치고 다음 술월로 넘어왔으니까 앞에 기운의 금의 기운이 아직 연장돼서 여기로 작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3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술충리의 글자들은 앞 계절의 오행을 정리해서 저장한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저장될 때는 음간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여름인 화를 정리해서 이렇게 3으로 저장해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본기는 토가 18일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는 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저장된 화의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시기적으로 이제 단풍도 지고 산천초목도 빨개지고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기운을 여는 겨울을 여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시가 되면 술시가 되죠? 술시가 되면 이제 저녁이죠.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죠. 자, 30분씩 느려 잡으면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이 시간이 되면은 어때요? 이제 그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는 시간이로서 좀 느긋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부른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시가 어찌 보면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저녁이 있는 시간, 뭐 저녁이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월일시 중에서 이제 한번 각 기둥별로 놓이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띠는 동물은 이제 개고, 이제 뭐 원래 놓였을 때는 수월이 음력 9월이고 한로와 상강, 그다음 지장간의 비율도 설명드렸고요. 예, 시로 가면은 저녁에 7시부터 9시 반 사이 술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별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력 9월인 술월이 되면 각 일간은 어떤 기운을 갖게 되는 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목 일간들을 봐야 되겠죠. 자, 목 일간들을 보게 되면은 술월이니까요. 자, 목 일주들, 자, 간목과 을목이 되겠죠. 자, 목 일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월에 이제 앞에 이제 사오미 할 때 미월에 이미 그 목은 정리돼서 창고에 들어갔죠. 그래서 정을기 할 때 을의 3자리에 들어가서 목의 기운은 이미 이제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의 시기로 넘어왔다가 금도 이제 정리되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의 그런 활동성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신유술에서 어떠한 이제 그 목의 기운들은 결실을 맺었으니까 금의 오행으로 결실이 맺어진 단계니까 목은 이제 활성화 단계는 아니고 이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저장 보관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장 보관. 이미 저장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일주들은 병정이 될 거예요. 병정이 되겠죠. 자, 화일주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의 기운이 저장돼서 드디어 땅에선 사라지고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글자 자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화의 오행들도 정리, 저장돼서 이제 창고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술자에 원래 요게 원래 화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화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술토는 쉽게 말하면 화를 저장해 놓은 그런 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품고 있는 그런 토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된 물상의 표현이겠죠. 자, 근데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저장됐으니까 활동성이나 이렇게 이런 것은 좀 위축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토의 일주들은요. 자, 토는 무토나 기토겠죠. 자, 우선은 그래서 화와 토는 같이 기운이 일체가 됐다 그랬죠. 화토 일체론이다. 이런 말씀을 앞 강의에서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무토도 가을에 토로서, 무기토니까 가을의 토로서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주 내에서 이제 그 화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그런 글자들, 이런 것이 보충된다면은 좀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계절적으로 볼 때 수월의 토들은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의 일주들은요. 금의 일주들은 경금과 신금에 해당되죠. 자, 아까 말했지만 이 술토에서 이 앞에 촉이 9일은 이 유달에서 유금에서 넘어온 금의 기운이 여기 아직 남아있다. 기운이 남아있는 여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으로 금의 기운이 작용을 한다. 자, 이럴 때는 특히나 뭐를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주에 있어 사령이 어찌 돼 있는가를 꼭 살펴라 그랬죠? 그래서 초기 사령이면 이건 토의 작용보다는 초기 사령일 경우에는 사령을 하게 되면 거의 토보다는 금의 작용, 금작용이 더 크다. 작용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본기인 신정무 중에서 본기인 18일 무토가 사령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토로서 본기가 되면 사령이 되면 토 사령이 되면 이제 토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와 계수겠죠. 자, 물론 이제 수월은 이제 뭐를 정리한다고요? 음기를 정리하고 또한 화를 저장하면서 뭐 한다고요? 다음 겨울인 수의 기운을 연다. 자, 그러니까 수는 아직 자기 계절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자기 다음 달이 해월이 되면 자기 달이 되죠. 자기의 기운의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열어주는 그런 글자가 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 시기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진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게 희망적 시기로 이제 곧 겨울의 수기를 여는 달이 되므로 수두 일주들은 이제 희망적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술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12지지에서 기초 단계 12지지에서 술토까지 왔고요. 다음에 이제 해수만 하면은 12지지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또 해수 설명드리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